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이제 이사회 개최가 있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이 712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주가 반등은 좀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살펴보면 이 자사주 매입은 사실 올해 1월 달에도 한 54만 주, 2월 달에도 추가로 이제 50만 주 하면서 이후에 이제 회계 논란이 좀 정리가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한 5월 달 정도에 마무리되면 사실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제 임시주총이 어떻게 이제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사의 어떤 발표라든지 향후에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올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100만 주 가까이 매입을 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또 이제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주가가 여전히 이제 뭐 회계 논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해주고 있다가 사실 이제 다시 또 4월 달에 그 블록딜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시장의 어떤 하락과 더불어서 5월 달에 계속 하락하면서 거의 이제 뭐 신저가 흐름들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 주가 이제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 안정,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만 주 정도 취득 예정 금액이 712억이니까요. 누적해보면 거의 지금 한 2,500억 정도의 셀트리온 어떤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회사에서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얘기를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수량과 많은 금액의 어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19일부터 8월 달까지 이제 장내 매수를 해서 자사주 취득할 계획이니까, 그러면 이제 규정상을 본다고 하면 8월 달까지는 이게 자사주 매입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이 합병 관련되는 논의를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겠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각에서 보면 이제 합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셀트리온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번 이제 올해 정기주총회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재확인해 줬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주회사 체계가 전환되면 그동안에 이제 거버넌스 부분으로 수급의 어떤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주주들 입장하고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제 자사주 매입 위에 사실 좀 저는 소각도 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거기까지는 지금 회사가 하진 않고 있는데, 이 3, 4병 이후에 이제 매출이 준다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이 뭐 생산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서 하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중복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합병을 하게 되면 매출이 주는 부분들은 당연한데,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문제점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시장은 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떤 구조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의 어떤 구조는 좀 다른 어떤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자사주 매입에서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홀딩스의 뭐 의결권 강화를 뭐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사주는 이제 본래 의결권이 없지요. 근데 이제 이 의결권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주주한테 이제 이걸 넘기면 자사주에 없던 이제 의결권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 한 1.1%였던 주식 수가 뭐 서정진 회장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좀 해당되는 특수관계자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의결권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병에 관련된 어떤 신호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될 거고요.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아마 이제 자사주 매입이 뭐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셀트리온 때 주가 하락에서 회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작년도에 레키로나를 통해서 한번 경제적인 어떤 실패를 봤습니다. 이제 뭐 개발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부분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손실 처리를 하고, 물론 이제 흡입형을 가지고 삼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레키로나의 뭐 일정 부분 부활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코로나가 한참 이게 될 때였던 그 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은 좀 다를 거겠죠.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본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2025년, 2030년까지 블록버스터의 어떤 만료가 되었을 때 여기에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큐트루다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옵티버의 바이오시밀러를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개발하냐에 따라서 이 퀀텀 점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우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고 이런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셀트리온이 한 2조 정도인데 글로벌 빅파마가 좀 되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5조 정도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캐시카우 형태의 부분과 향후에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는 것 가지고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 M&A가 돼야 된다면 M&A 돈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컨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 M&A 인수합병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3사 합병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외부의 유망한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매출을 낼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합병들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펀더멘탈을 올리는 어떤 과정에서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중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합병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하반기 이후에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회사가 이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은 사실은 조금 더 느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보여집니다. 2분기에도 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손상차손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이제 이익단에서는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 이후에서는 점진적인 어떤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 가격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계속 이제 나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매출 3조. 그동안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컸습니다만 SD바이오센스가 이제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단키트까지 하면 여기가 지금 사실 이제 가장 매출로는 크죠. 예, 그래서 올해 연간 3조 정도의 어떤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가장 뭐 지금 우선이 된 게 SD 바이오사이언스고 바이오센스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2조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한 5천억대인데 주가의 어떤 차별화는 계속 이제 시총이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훨씬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퍼 레이쇼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3공장, 4공장, 그 다음에 향후에 개발력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축소하고 역전도 해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분명히 뭐 올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 뭐 HLB 그룹주들이 가는 것들을 보면 이 바이오나 제약주들은 어떤 실적단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좀 모멘텀이죠. 그래서 주가의 어떤 급등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2020년, 2021년에 봤던 레키로나의 어떤 치료제 기대감, 그걸 통해서 바이오 신약으로 해서 종합 어떤 한 템포가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레키로나의 어떤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해외 어떤 매출이 어떤 계약을 빨리빨리 못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인 어떤 실망감과 그 영향이 실적단에도 작년 이제 3분기 이후부터 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왔고, 결국 이제 4분기에 다시 나왔던 회계 논란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급락을 시켰고 좀 반등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다시 또 빅딜 논란이 나오면서 참 여러 이제 암초들이 계속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에서 지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싼 영역으로 들어왔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들이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받아야 다시 이제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올라갈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 본다면 좀 장기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낮은 이 가격들에 대한 어떤 매력들을 조금 이제 보면서 투자 관점의 어떤 생각들은 계속 이제 좀 가져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정말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5일선 정도 부근에서 윗꼬리가 나왔고요.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뭔가 좀 도움이 되었던 기관이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매도를 오늘도 했죠.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3.63 정도로 크게 이제 뭐 크진 않습니다만 수급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반등의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정도 부근, 근데 시간에 0.53 정도 빠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정도 부근에서 좀 혼조세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자 14만원 어떤 지지 흐름은 뭐 올라가야 이제 지지인데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어떤 이제 조금 이제 소극적인 어떤 지지 말고요. 양봉이 나와서 어떤 바닥의 흐름들을 남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어떻게 좀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